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사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 대사를 입에 붙이는 방법, 대사를 몸에 붙이는 방법, 즉 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나요? 대사를 받으면 눈으로 먼저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서 읽는 습관, 그리고 감정을 섞어서 대사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되게 안 좋은 습관이니까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사를 접근하려면 일단 눈으로 먼저 읽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작가가 왜 이런 내용의 말을 썼는지, 얘가 누군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지, 왜 말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말을 할 때 계절은 언젠지, 시간은 언젠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들을 파악하고 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어떤 감정을 섞어서 대사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너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 네가 아무나 괴롭히도 나 이제 안 흔들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 한번 이렇게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번엔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도 분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감정을 섞어서 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첫 번째 이 감정을 섞어서 대사를 했었던 어떤 느낌들, 이 느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사를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이 아니죠. 분석이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대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사를 꿰맞추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대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거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올바르게 접근하려면 일단 대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연습해야 되는 어떤 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 눈으로 먼저 읽으세요. 눈으로 이렇게 쭉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의 말이고 얘가 얘한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서 대충 이 내용이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단 나누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구나.에 따라서 문장의 집단들을 단락에 따라서 나눠서 그렇게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한 다음에 그 문단 나누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감정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겠죠. 즉 여러분들이 대사를 볼 때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문단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단의 흐름을 파악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의 흐름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할 때 내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대사가 막 무턱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어떤 흐름으로 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꺾이고 변곡점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호흡이 바뀌고, 그리고 다른 감정선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내 생각의 흐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 감정의 흐름이 바뀌어서 대사가 이렇게 크게 호흡이 바뀌어갖고 또 이렇게 흘러간다. 이게 어떤 흐름들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먼저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문단을 나눴으면 각각의 문단 안에서 각각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장에서 또 끊어읽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끊고, 어디서 어떻게 호흡을 쉬고, 여기서는 어떻게 끊어읽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끊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끊기의 부호 중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V, 작게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순간 끊기라고 하는데, 이 순간 끊기는 숨을 쉬지 않을 때, 근데 구분을 둘 때, 그럴 땐 이런 V, 작은 표시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짧은 끊기를 하거나 보통 끊기를 하거나 긴 끊기를 할 때, 즉 내가 숨을 쉬어야 될 때 슬래시를 갖다 하나 치던지, 아니면 슬래시를 2개를 치던지, 아니면 슬래시를 3개 치던지,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선 슬래시 3개를 쳐서 호흡이 크게 바뀌는 거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절과 절, 그러니까 절과 절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절이 각각의 한 문장이죠. 2개의 문장이 합쳐지면 우리가 복문이라고 하는데, 그 복문에서 각각의 문장을 이루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과 절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럴 땐 2줄, 즉 슬래시를 갖다 2개를 갖다 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끊기를 부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기를 한 지 꽤 된 사람들, 굳이 그런 게 없어도 내가 흐름선을 만들 수 있고 끊어읽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겠지만,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연기를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내가 부호로 표시를 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끊기를 하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호흡을 전환하고 이런 표시를 해두면서 그렇게 대사에 접근하는 습관들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되게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끊기 아니면 문단 나누기, 이런 것들은 결국 논리적으로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 때 의미 전달을 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정 같은 걸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의미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즉 의미의 맥락의 단위에 따라서 끊기도 하는 거고 문단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입에 붙이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내가 대사의 내용을 파악을 했고 내가 누군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됐다고 한다면 끊기에 따라서 그리고 문단 나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입에 붙이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문장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쓰는 문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말투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를 내 말처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발음도 입에 붙여야 되고요. 끊기도 입에 붙여야 되고 억양도 입에 붙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네가 아무리 날 괴롭혀도 이제 나 안 흔들려. 그러기엔 내 재능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나 발레 잘해. 이런 식으로 먼저 끊을기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논리적인 끊기, 문장의 흐름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드라이 리딩이라고 하는데 내가 감정 없이 건조하게 대사를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를 입에 붙이는 거예요. 발음도 붙이고 어미 처리도 붙이고 억양 처리도 붙이고 끊기도 붙이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사들을 입에 붙이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면 너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네가 아무리 다 괴롭혀도 이제 나 안 흔들려. 그러기엔 내 재능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이런 식으로 대사를 먼저 입에 붙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감정의 흐름에 맞게끔 대사를 입에 붙일 필요가 있죠. 즉 앞에 드라이 리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건조하게 대사 읽는 습관들을 했고 드라이하게 대사를 이어서 그 대사가 어느 정도 입에 붙었으면 이제 감정의 흐름에 맞게끔 대사를 연습할 필요가 있죠. 이 감정을 넣어서 대사를 읽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 착각해갖고 무턱대고 막 감정을 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면서 분석을 했었을 때 아 얘가 A라는 감정 다음에 B라는 감정으로 대사가 전환되는구나. 아 그리고 이 문단에서 이 문단으로 바뀔 때 감정이 이런 감정에서 이런 감정으로 극적으로 바뀌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드라이하게 해서 입에 붙인 걸 이제 감정을 넣어서 여러분들 몸에 붙이는 거죠. 즉 처음에 연습할 땐 대사를 입에 붙이느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연습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감정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 대사의 흐름에 맞게끔 대사의 감정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 네가 아무리 날 괴롭혀도 이제 나 안 흔들려. 그러기엔 내 재능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나 발레 잘해. 하면서 감정을 이제 조금씩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을 집어넣으면서 연습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선은 동작선이라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이때 내가 대사를 할 때 쟤를 쳐다보고 할 건지 아니면 외면하면서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감정이 추스러지고 나면 언제 쟤를 다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사를 보면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감정이니까 쟤를 쳐다보고 막 대사를 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뭔가 감정을 삭혀야 되니까 얘를 외면하고 대사를 치고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하니까 다시 빡쳐갖고 다시 쳐다보고 대사를 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정선에 맞게끔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감정선이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즉 동작성과 시선 처리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대사를 보고 되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연습하면서 이 감정을 어느 정도 섞어서 연습할 수 있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 움직이면서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보고 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몸에 배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대사는 가급적 빨리 외워서 손에서 놓는 게 좋겠죠? 손에서 놔야지 여러분들이 손짓도 하고 동작도 하면서 대상을 쳐다보고 연기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사를 육화한다, 대사를 체화한다, 등장인물의 말을 내말화한다 이런 말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 대상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을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대상이 있다 치고 혼자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혼자 연습하면서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대상이 앞에 있으면 대상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혼자 할 때 대상을 보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상이 있어도 대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대상을 보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상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대상이 없을 때도 임의에 초점을 두고 자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대상을 보는 초점이 살아서 이게 실제 대상이 있을 때 상대방을 보고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사의 체화, 대사를 육화한다, 대사를 몸에 배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